안녕하세요. 루페스 트레이닝 센터 대표 강신규입니다. 저는 루페스라는 브랜드의 그 트레이닝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그 트레이닝도 목적이 있지만 이 디테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올바른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디테일링 문화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테일링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약 한 12년 정도 됐고요. 제 디테일링 매장도 운영을 지금까지 하면서 겪은 다양한 노하우들, 그 다음에 다양한 차량의 시용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을 매뉴얼화하고 레시피화해서 교육으로 만들고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을 해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 트레이닝 센터 이제에서 이제 자동차 도장 관련 직무 강사를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이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자동차학과 아이들의 디테일링을 가리키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내 세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내를 어떻게 하면 꼼꼼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깨끗해지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청소 방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실내 청소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를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내가 깨끗하게 유지됨으로써 건강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차의 이제 어떤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시작해 볼 거는 이제 차 내부를 시작을 해 볼 건데 문 쪽부터 시작해서 진공 청소를 먼저 하고 먼지들을 닦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지와 뭐 내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문짝을 먼저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런 플라스틱 유들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구멍이라든지 이런 통풍구라든지 이런 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공 청소로 먼저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이 진공 청소기가 직접 이렇게 물건에 닿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 닿게 되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쓸어 담는 방식으로 먼지를 흡입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주로 세차를 하시다가 이 통풍구 안에 에어건을 쏘게 되면 이 안에 머물러 있던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동을 켜서 다시 온풍이나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는 먼지가 그대로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통풍구나 이런 데는 꼭 진공 청소기로 끌어내서 석션을 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는 하이그로시 부분은 스크래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닿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솔로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위가 끝났다고 하면 이 바닥을 청소하는데요. 바닥에는 이제 모래알갱이도 많고 기타 이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터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 먼지들이 하나도 없게끔 청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풋 레스트를 닦을 겁니다. 자동차 실내를 닦을 때는 이 세정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내용 세정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풋 레스트 같이 페달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신발에 닿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세정제를 이용해서 이제 세정을 하면 됩니다. 대상 물체에 직접 분사하지 않고 이런 브러쉬에 분사한 다음에 정교하게 닦아야 할 부위만 닦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주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그러니까 시공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반질반질하거나 미끄러운 그런 세제나 혹은 케미컬로 닦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진공 청소를 다 해서 먼지를 제거한 후에는 이런 대시보드류들을 닦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실내 전용 클리너로 이제 닦아야 됩니다. 이 실내 전용 클리너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클리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대상물체에 직접 분사하는 게 아닌 타월에다가 분사해서 일정 양만큼만 닦고 뒷면의 마른 면으로 한 번 더 닦아주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새 계기판이 LCD로 나온 계기판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LCD가 되어 있는 계기판의 경우에는 이제 LCD 클리너로 닦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면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살살 닦아 주셔야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닦을 때는 이 실내 전용 클리너와 그 다음에 실내만 쓸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을 따로 준비해서 외부 타월과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하이그로시 부분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잘 닦아야 돼요. 손으로 닿기만 해도 스크래치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간혹 이 반짝이는 하이그로시 부분에 반짝거림을 좀 더 선호해서 혹은 여기를 코팅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자동차 외부 도장용 코팅제를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에 닿는 곳은 실내 전용, 그 다음에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홀더 밑에 깔개인데요. 되게 더럽잖아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자동차 퓨즈가 나가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이제 그 원인은 이렇게 12V 시거잭 아울렛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저 밑에 단자에 접촉을 하게 돼서 이제 쇼트가 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거잭 마개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다가 이 안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또 팁입니다.
클리너를 사용한 다음에는 이 대시보드 위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플라스틱 유들을 코팅해 줄 수 있는 인테리어 코팅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인테리어 코팅제의 가장 큰 역할은 UV를 차단합니다. 바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서 하얗게 변하거나 변색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코팅들을 하게 되면 신차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 닦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디테일링에서는 클린 앤 코트라고 해서 닦은 다음에는 꼭 코팅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깨끗해진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을 해야 되고요. 코팅을 하게 되면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코팅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대시보드류들, 그 다음에 가죽에 해당하는 가죽 코팅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부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실내 대시보드류들을 코팅하는 코팅제인데요. 이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산화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코팅제를 발라주고 표면을 가볍게 닦습니다. 코팅제를 바른 후에는 표면에 묻은 코팅제들이 번지거나 얼룩지거나 혹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 줍니다. 영상 속에서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코팅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은 촉감으로 만져봐도 굉장히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신차 상태 혹은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코팅을 할 때는 절대 손이 닿는 이 스티어링 휠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손에 있는 소금기라든지 뭐 이런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닿아서 이제 그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가죽으로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제를 여기에 바르면 이제 미끌거리는 것도 있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직접 코팅제를 바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트 청소를 할 건데요.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 전용, 실내 가죽 전용 이제 클리너를 사용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은 이제 나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나파 가죽의 특징은 이제 부드러운 가죽을 통해서 이제 화학 처리를 한 가죽을 뜻합니다. 뭐 나파 지방에서 만들어져 있는 양가죽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 가죽으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소가죽으로도 이제 부드럽게 만든 것을 이제 나파 가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가죽 전용 클리너를 클리너 패드에 묻힌 후 골고루 표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타올로 닦습니다.
패브릭 소재일 때는 패브릭 클리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물 시트인 경우에는 직물 시트 클리너가 따로 있으니까 각 시트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트를 다 세정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린한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요 가죽 시트 전용 컨디셔너를 가지고 코팅을 하겠습니다. 이 가죽 전용 컨디셔너의 역할은 가죽에 비타민 E를 보급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표면에 착자감이 좋도록 부드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쓸릴 때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이제 보들보들하게 가죽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비벼서 표면에다가 코팅하듯이 발라주고요. 이 제품은 보습 효과가 같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닦아내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게 놔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며들고 굉장히 가죽 상태가 보드랍게 바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가죽 시트에 있는 모든 면에 골고루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버무리는 이유는 이게 크림 타입의 이제 에멀전 타입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펴줘서 바르는 게 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차를 할 때 이 매트를 물에다 빨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라든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세차를 할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탑승을 해서 집에 가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요. 만약에 먼지나 흙이라든지 모래 알갱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밖에서 털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로 한번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세차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위는 이제 기어박스 주변에 이런 시트 옆에 틈새라든지 그다음에 시트에 골이 있기 때문에 이 골 틈새들, 그리고 기어박스에 이런 세세적인 틈새들이 놓치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멍들, 그리고 웨캐치, 고무 플라스틱 몰딩 사이들, 이런 데가 놓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진공청소기를 이제 가운데 이렇게 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소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도장면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잡고 청소를 해주시면 이런 데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를 할 때 이렇게 일부러 결을, 패턴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척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청소를 했다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고객들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반려견이라든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근데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게 되면 뭐 털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용변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개인이 직접 세차를 해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저희처럼 차량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디테일링 샵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링 산업이 단순적으로 차 내외장을 깨끗하게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추세, 이슈에 맞춰서
맞춰서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이 펫케어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펫케어 상품은 어떤 거냐면 자동차 안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을 했을 때 이제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 꼼꼼하게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이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코팅을 하는 그런 펫케어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의 시퀀스가 다 있죠. 이제 앞부터 하든 뒤부터 하든 이제 그 방법은 사실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진 않는데 항상 일정 패턴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놓치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시공을 하는 패턴이 이제 더블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한번 하면 또 되게 돼 있는데 그래도 혹시 저희가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실수를 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무료 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동차 내외장을 관리하는 디테일링 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인허가 사항이 필요합니다. 고압수를 쏘기 때문에 이제 폐수 처리 허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요즘 뭐 법이 엄청 엄격해서 이 폐수 처리 허가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차리려고 하면 당연히 허가가 나오지 않지만 저희는 그 허가가 나오는 곳에 이제 매장을 얻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오폐수 처리 허가를 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링 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오폐수 관련 시설, 이제 폐수 처리 설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론 환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동차의 스크래치가 잘 보이게끔 하는 이제 색 온도, 즉 켈빈 값이 맞는 조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 설비 시설 뭐 이런 것들 기타 부대 설비 시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디테일링 샵을 구성할 때 이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조명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시베이 그다음에 폴리싱 베이를 나눌 때는 워시베이 같은 경우 면 조명 즉 판 조명 같은 걸 써서 조명이 분산돼서 도장면이 잘 보일 수 있게 오염물들이 잘 보일 수 있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광택을 할 때는 스팟 조명이라 그래서 5000 켈빈 값의 집중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COB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조명을 써서 스크래치가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샵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가능한데 1인 샵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세차류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5대 정도를 하고요. 뭐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뭐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1-2대 정도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내를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실내를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운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실내 세차 편에서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동차 외장을 세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